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요즘 코성형 트렌드라 예전과 살짝 달라진 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예전에는 그저 화려하고 높은 코를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자려한 코라고도 말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코를 선호를 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원장님, 너무 자연스러운 것도 싫고 너무 화려한 것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성형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자려한 코에 대해서 케이스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술전에 콧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콧대가 과하게 높은 경우 여성분들에 있어서 절대 아름다운 느낌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끝에 맞춰서 콧대 밸런스가 맞아졌을 때 높으면서도 훨씬 더 아름다운 느낌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콧대 높이를 낮춰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만들었고, 술을 입체감을 봤을 때 코끝의 높이가 적정 부분 유지되면서 밸런스를 맞춰줬기 때문에 입체감은 전혀 떨어져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코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느낌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함께 가지려면 절대 콧대 높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밸런스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도 사진에서도 너무 과하게 높인 콧대 때문에 경계져 보이는 느낌이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수료에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체감이 전혀 떨어져 보이진 않죠. 마찬가지로 정면 사진에서도 코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개선되었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술전의 약한 지지 구조로 무너지고 틀어진 코끝 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줌으로써 콧구멍 비대칭 구조나 지지 구조의 틀어짐 현상을 교정함으로써 대칭성과 안정적인 지지력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코성형에서는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전체적인 높이에 따라서 화려하냐 자연스럽냐를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중안면에 대한 개념입니다. 환자분들이 화려하다라는 개념과 자연스럽다는 개념이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동하시면서 화려하면 너무 과해서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지만 화려하게라는 뭔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둘이 모순된 개념은 아니에요. 자려한 코라고 얘기하는 건 화려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서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움과 화려함의 중간 개념 같은 게 아닙니다. 자려한 코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려한 높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인데요. 연예인처럼 예쁜 얼굴을 가진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가 충분히 높으면서도 주위 구조들이 함께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아서 보기에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코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간혹 연예인 중에서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연예인 사진을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높은 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개개인마다 구조상의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라 원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목표까지 교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한계점과 교정 목표를 잘 설정하고 한계점 안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내면서 전체 구조의 밸런스를 함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자려한 코의 핵심입니다. 일단 자려함의 기본은 화려함이기 때문에 화려함이 달성되려면 충분한 교정량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만 높아지면 화려한데 부자연스러운 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려한 코 성형을 하려면 코를 비롯하여 주위 구조들이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높아진 코에 맞춰서 주위 구조들이 돌출되면서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돌출 구조의 모양이 됨과 동시에 코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행되면 좋은 수술에는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지방이식과 같은 게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코입니다. 코를 이상적인 위치까지 도달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자려한 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이가 화려한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자려한 느낌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코에서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코성형 술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측면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콧대 시작점은 술전보다 상당히 낮아진 느낌이죠. 그리고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은 술전에 들린 느낌에서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갔고, 코끝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충분하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볼 바닥 부분을 보시면 술전 사진에서는 콧볼이 앞볼에 가려져서 콧볼 바닥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수루에는 콧볼의 바닥이 충분히 보일 정도로 중안면 돌출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루를 보았을 때 콧대가 일정 부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이 떨어지기는커녕 전체적인 입체감이 오히려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이 돌출된 느낌도 많이 줄었죠.
환자분들 중에서 콧대 입체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콧대만 높이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입체감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코끝을 만들어도 코 바닥을 함께 높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코끝을 충분히 높이고 콧대 밸런스를 맞추고 높은 코끝에 맞춰서 코바닥을 함께 높여주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높이의 코 구조를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45도 사진에서도 콧대 입체감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졌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이 들린 것을 충분히 내려줌으로써 콧구멍 노출도 많이 줄였고 입체감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과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바닥을 보셨을 때 불안정한 지지 구조로 인해서 코끝 변형이 생긴 것을 정상 구조로 만들어 줌으로써 콧구멍 비대칭 모양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코를 충분히 높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 조직이나 약한 조직,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코끝을 무리하게 높였다가 향후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죠. 콧대에는 보형물이 들어가서 콧대 높이는 유지가 되는 반면에 코끝만 떨어져서 모양이 변하니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코끝 목표를 정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 구조상의 한계점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적절한 지지 구조의 재료도 중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변형 빈도 가 높은 기증늑연골과 같은 인공재료보다는 잘 생착되었을 때 유지력이 좋은 비중격이나 늑연골 같은 튼튼한 자가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수술하더라도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변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자극 정도는 튼튼한 구조를 만들면 잘 버텨주겠지만 그 자극이 너무 반복된다거나 너무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겠죠. 코는 작은 변화에도 이미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코에 대한 컴플렉스를 개선하고자 코 성형을 진행하시는 거겠죠. 과거에는 무조건 높고 오똑한 코 모양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스러움과 화려함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자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려한 느낌의 코에 대한 오해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수술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